넘어왔고요.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바로 희박성을 나타내는 슈도 아닙니까? 희박성, 말 그대로 좀처럼 그럴 리가 없는 경우에 쓰는 거라고 했죠.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공부했던 건 뭐였습니까? 바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었는데 우리말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뭐뭐 하다니 놀랍군 뭐 이런 의미에서 뭐뭐 하다니 라고 강조할 때 should를 쓴다고 했죠. 이번에 공부할 건 뭡니까? 바로 가정법 조건절에서 should가 쓰이는 경우입니다. 자, 조건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이죠. 말 그대로 이런 거 아닙니까? 만약 누가 뭐뭐 한다면인데 요 누가 뭐뭐 한다는 것의 가능성이 매우 낮을 때, 즉 얘가 이거 할 일은 할 리가 없는데 거의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거 한다면이라고 해서 if절 속에 should를 집어넣음으로써 굉장히 낮은 가능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물론 마찬가지 이때도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쓰게 되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. 안 쓰게 되면 가능성 반반이라는 얘기입니다. 자, 무슨 말인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. 일단 기본적인 형태를 보도록 하죠. 자, if부터 어디까지입니까? 바로 컴마까지가 조건절인데 만약에 should가 없다면 주어가 동사한다면이라는 뜻입니다. should가 포함됐다는 건 주어가 동사를 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얘기죠. 즉 좀처럼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주어가 동사를 한다면 이라고 해서 이 주어가 동사할 확률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. 희박하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바로 희박성의 should가 되는 거죠. 자, 이해되시겠습니까? 뒤에 주절의 말입니다. 바로 이제 조동사가 쓰이는데 말이죠.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. 조동사라고 하는 건 현재나 미래의 가능성이 있으면 현재형도 가능하죠. 하지만 뭐도 가능해요? 과거형도 가능합니다. 과거형도. 다만 과거형을 쓴다는 건 뭐예요? 현재형을 쓰는 것보다 가능성이 낮다는 걸 뜻한다고 그랬죠. 이해되십니까? 가능성이 아예 없을 땐 어때요? 현재형을 못 씁니다. 과거형밖에 안 되겠죠. 자, 이땐 어떻습니까? should를 쓴다는 건요, 가능성이 비록 낮기는 낮습니다만 아직 열려있죠. 가능성이 있죠. 그러니까 조동사의 현재형도 가능합니다. 물론 과거형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. 자, 이해가 되십니까? 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. If Alex should lose this game, he may be a little upset. 자, if부터 어디까지 컴마까지 한번 봐봐요. 무슨 말이에요? 만약에 알렉스가 이 게임에서 진다면, 자, should를 집어넣었다는 건 이 말을 한 사람이 판단컨대 알렉스가 질 리가 없다고 믿는 거죠. 근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진다면 그는 어쩌면 약간 화가 날지도 몰라 그랬죠. 메일을 썼다는 건 이제 확률이 반반이니까 그가 화를 낼지도 모르고 안 낼지 모르는 거겠죠. 문맥상 어쩌면 화가 좀 날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 문장은요. 다 똑같은데 might만 might로 바꿔보겠습니다. If Alex should lose this game, he might be a little upset. 오케이? 앞에 똑같죠? 만에 하나 알렉스가 경기에서 진다면 메이 같은 경우는 뭡니까? 확률이 반반이니까 알렉스가 화를 낼 수도 있다는 데 중점을 둔 거인 반면에 might를 쓴다는 건 뭐예요? 알렉스는 굉장히 점잖은 친구이기 때문에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아. 하지만 이런 경기에서 진다면 어쩌면 화를 낼지도 몰라 라고 해서 화를 안 낼 것에 좀 중점을 둔 겁니다. 즉 화를 낼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본 거겠죠. 이해가 되십니까? 자, 일단 should를 묶어보죠. 지금처럼 if절 속에 should를 집어넣었다는 건 이 주어가 이런 동사를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한다면이라고 해서 이런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본 걸 말합니다. 자, 그러면 질문 하나 나올 법한데 말입니다. 선생님, 만약에 should를 안 써도 관계없다고 했죠. 네, 안 써도 무방합니다. 만약에 안 쓰게 되면 의미가 어떻게 바뀝니까? 간단합니다. 만약에 안 쓰게 되면 알렉스가 3인칭 단수 현재니까 여기 이제 s가 붙겠죠. 그럼 뭐예요? 확률은 반반이 됩니다. 즉 알렉스가 이 경기에서 진다면이라고 하는 건 이길지 질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.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. 자, 조동사가 가정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싹 지우고 말입니다. 바로 방금 보신 예문을 통해서 이 가정법 형태와 연관지어서 한번 3개의 문장을 보겠습니다. 집중력 약간 향상시켜서 봐주세요. If Alex loses this game, he might be a little upset. 자, 똑같은 문장이죠. 만약에 알렉스가 이 경기에서 진다면인데 should가 빠졌죠. 그냥 현재형 쓴 건 뭡니까? 말 그대로 알렉스가 이 경기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렇죠. 모르는 경우입니다.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형 쓴 거죠.
이때는 말입니다. 뒤에 조동사 현재형과 과거형이 다 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may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might는 조금 더 가능성이 낮겠지만 가능합니다. 이런 걸 흔히 가정법 현재라고 한다고 했죠. 하지만 쌤이 얘기하죠.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걸 반대로 가짜로 정의 내리는 건데 이건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? 이길지 질지. 그러니까 추측법 현재라고 하는 게 옳다고 쌤이 얘기했었죠. 따라서 이런 경우는요. 현재나 미래의 추측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. 왜냐하면 아직 모르는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 진다면 확률은 50%입니다. 이길 수도 있는 거죠. 따라서 알고 있는 걸 반대로 얘기하는 가정이 아니라 모르는 일의 추측에 불과합니다. 그때는 may나 might가 둘 다 가능하단 말입니다. 자, 그 다음 문장 볼까요? If Alex lost this game, he might be a little upset. 자, 이번엔 과거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. 자, 기억나십니까? 알렉스는 아직 경기를 안 했습니다. 분명히 미래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제를 쭉 당겨서 과거를 썼다는 건 뭡니까? 아시겠습니까?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본 겁니다. 따라서 아까 봤던 should를 붙이는 것보다 더 낮은 가능성이죠. 따라서 이 말을 한 사람은요. 알렉스는 안 진다고 믿고 있는 거죠. 안 진다고. 근데 만약에 진다면.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걸 반대로 가정한다는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렉스가 이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. 근데 만약 진다면 그는 약간 화가 날지도 몰라. 자, 이때는 may가 안 되겠죠. 왜? 문맥상 뭐야? 진리가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화가 날 리가 없겠죠. 따라서 화가 안 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반대로 가정하는 거니까 may가 안 되고 might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걸 가정법 과거라고 하죠. 이건 가정이 맞아요.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이미 알렉스가 이길 걸 알고 있다는 상황이란 얘기죠. 자, 현재나 미래의 가정입니다. 이때는 가정이 맞겠죠. 즉, 만약 진다면이라고 해서 우리말은 똑같지만 확률이 달라요. 아까는 몰랐죠. 반반이지만 지금은 거의 0%입니다. 그러니까 안 진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. 세 번째 문장 볼까요? If Alex had lost this game, he might have been a little upset. 이거는 이제 경기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. 따라서 과거의 걸 가정하는 거죠. 알렉스가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졌다면 사실은 이겼죠. 이미 이긴 걸 반대로 가정하는 거니까 과거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과거인 과거 완료를 쓰고 있는 거죠. 이때는 말입니다. 바로 이 과거의 추측이 may have pp와 might have pp가 다 가능하다고 했죠. 하지만 이미 확실한 걸 반대로 가정하는 거니까 may have pp는 안 됩니다. 무조건 might have pp만 가능하죠. 만약 알렉스가 이번 경기에서 졌다면 안 졌지만 그는 아마 화가 났을지도 몰라. 근데 화가 안 났었죠, 사실은.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됩니다. 과거의 가정이죠. 과거에 만약 졌다면 확률 0%죠. 이미 이긴 상태에서 졌다면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미 이긴 건 다시 질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확률이 0%가 되겠죠.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. 바로 should의 희박성 공부의 두 번째 이제 가정법 조건절에서 should를 집어넣게 되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다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사실 이거랑 비슷하겠죠. 알렉스가 경기에 질 리가 없지만 혹시라도 진다면입니다. 이제 should를 아예 빼버리고 과거를 쓴다는 건 뭡니까? 가능성을 아예 0으로 보는 거죠. 거의 0으로. 그러니까 알렉스가 질 리가 없다. 그죠? 알렉스 이긴다. 이길 알렉스가 진다면이라고 할 때는 이제 lost 가능하겠죠. 자, 가정법과 한번 연관지어서 설명드려봤습니다. 이해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.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해도 한 게 없습니다. 나중에 가정법 강의 때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should의 희박성 두 번째 것까지 봤고요.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죠.